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4학년도 수능 선택 과목 기하의 모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부터 볼게요. 23번 좌표 공간의 두 점 a, -6, 9, 2, b에 대하여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가 4, 0, 7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 했어요. 문제에서 중점의 좌표가 4, 0, 7이라고 했기 때문에 a하고 b의 x좌표인 a와 9를 더하면 8이 나와야 할 것이고 z좌표인 6과 b를 더하면 14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a는 -1, b는 8이므로 a 더하기 b는 7, 4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24번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6분의 y제곱은 1 위의 점 루트 3,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 했습니다. 우선은 타원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a제곱분의 3 더하기 3분의 2가 1임을 알 수 있죠? 대입한 거예요. xy에다가. 그러면 a제곱분의 3은 3분의 1이 되므로 따라서 a제곱의 값은 9로 나옴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하면 a는 그냥 풀마 3인데 원래는 a가 양수니까 a가 3인 것도 구할 수 있는데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a를 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기울기를 궁금했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접선을 구하면 a제곱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6분의 2y 이퀄 1이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면은 약분해서 3, 1로 만들어 놓으면은 3분의 1 y가 a제곱분의 루트 3x 빼기 1이죠? 따라서 y는 a제곱분의 3루트 3x 빼기 3이므로 기울기는 a제곱분의 3루트 3으로 나올 것이고 a가 3이었던 걸 대입해주면은 3분의 루트 3 3번이 답이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3이라는 걸 꼭 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5번 볼게요. 두 벡터 a, b에 대해서 a 벡터의 크기가 루트 11, b 벡터의 크기가 3, 2a 빼기 b 벡터의 크기가 루트 17일 때 a 빼기 b 벡터의 크기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이 크기가 각각 루트 11과 3인 걸 아니까 여기를 제곱을 할게요. 이걸 제곱을 하면은 4 a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ab 내적값이 4ab 내적값이 나오죠. 이 값은 여기는 얘가 44, 여기는 얘가 9 빼기 4 a 내적 b이므로 53 빼기 4 a 내적 b가 될 텐데 이 값은 17이죠. 루트 17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4 a 내적 b의 값이 36이 되므로 a 내적 b의 값이 9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a 내적 b의 크기를 k라고 합시다. a 빼기 b의 벡터의 크기를 k라고 합시다. 그러면 k제곱은 a 벡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2 a, b 내적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 값이 11, 여기는 이 값이 3이니까 11 더하기 9 빼기 18이 되면서 2가 되겠죠. 따라서 크기인 k값은 얼마가 될까요? 루트 2가 나오면서 2번이 답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좌표 공간에서 평면 알파가 있다고 했어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두 점 A, 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이때 A, B 길이와 A-, B-의 길이가 똑같이 6이라고 했어요. 상상도를 일단 먼저 좀 그려볼게요. 상상도를 그려보면은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평면 위에 있지 않는 두 점 A, B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내려서 여기를 A-, 여기도 내려서 여기를 B-라고 했는데 AB랑 A-, B- 길이가 똑같았다라는 거죠. 6으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선분 AB가요. 알파라는 평면과
평행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길이가 둘 다 6으로 나온 이런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 M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 M을 정상으로 내리면 마찬가지로 M-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이 M-에 대해서 P가요, PM-와 A-B-가 수직이 되고 PM- 길이가 6이 되도록 여기 또는 요 반대편에다가 점 P를 넣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길이는 6이고 이 길이가 6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삼각형 A-B-P라고 하는 이 빨간색 삼각형과 ABP 요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빨간색 삼각형을 파란색 삼각형 위로 정사형을 했을 때 넓이가 2분의 9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PM의 길이의 값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PM이라고 하는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이번 문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저 넓이가 얼마였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삼각형 A-B-P의 넓이가요,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왜 그렇냐면은 현재 여기 문제에서 수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높이로서의 역할을 PM-와 A-B가 해주기 때문에 이 넓이가 18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18 곱하기 여기 둘 사이에 이면각이 있었겠죠? 그 이면각을 삼각형 ABP와 삼각형 A-B-P의 이면각을 세타라고 둬볼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9라고 나와야 하니까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럼 뭘 알 수 있느냐? 우리는 PM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인 4분의 1을 곱한 것이 6이라는 사실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PM과 PM-는 서로 정사형 관계니까요. 따라서 PM의 길이가 얼마라는 것? 24라는 것. 답은 5번이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27번.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8X 위에 한 점 A에서 포물선이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 하고 직선 BF와 포물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CD라고 하자. BC와 CD의 길이가 같을 때 삼각형 ABD의 넓이는? 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이제 그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Y제곱은 8X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초점 F가 2,0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준선 X는 -2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서 여기 어떤 한 점 A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A에서 준선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에 의해서 맺히는 이 점을 B로 잡을 거고요. 여기 B에서 F를 향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이걸 통해서 현재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바꿀게요. 그래도 말이 되게는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쯤을 A로 잡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 만난 이 점이 C, 여기 만난 이 점이 D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 문제에서 BC 길이가 CD와 같다고 했으므로 현재 여기 BC 길이가 CD의 길이와 같다라는 그림으로 봐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C에서 또 마찬가지로 H1이라는 또 D에서 H2라고 하는 준선에 대해 내린 수선의 발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 문제에서는 BC 길이가
CD와 같으므로 DH2의 길이가요, CH1의 길이의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의 길이가 A라고 잡으면은 여기 길이가 2A로 잡힌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우리는 C점의 X 좌표를 A-2, 그리고 Y 좌표를 B라고 둬 볼게요. 이랬을 때 어떤 점이 좋아지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현재 CF 길이는 CH1의 길이와 같아요. 그리고 DF 길이는 DH2의 길이랑 같아요. 따라서 이 길이가 1이면은 이 길이가 2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점을 이렇게 뒀다고 하면은 D점의 좌표는 2A-2, 마이너스 2B라고 닮음을 이용해서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있는 이 H1, H2 길이가 3B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길이도 3B라는 것을 미리 구해주고 문제에 접근해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현재 B점의 좌표는 어쨌거나 마이너스 2, 4B로 잡히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게 잡히게 되는 걸 바탕으로 보았을 때 현재 여기 있는 문제에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또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까지 오고 나면은 어쨌거나 C점과 D점은 Y제곱은 8X 위의 점이니까요, 대입을 해주면은 B제곱은 8A-2와 같다. 그리고 4 B제곱은 8 2A-2랑 같다 라고 식을 둘 수 있겠죠. 따라서 B제곱 대신에 이걸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32 A-2는 8 2A-2이므로 4A-8은 2A-2랑 같다. 따라서 2A는 6이므로 A는 3임을 구할 수 있고요. A가 3이니까 3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B 값이 2√2로 나온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B값이 2√2로 나오는 것 때문에 A점의 좌표는 어쨌거나 Y좌표가 2√2 대입해보면은 8√2가 나오고 여기는 X좌표를 C라고 둘 수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주면 되죠. 대입을 해주면은 8C는 8√2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C의 값은 16으로 나온다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 좌표가 16, 8√2라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좌표가 마이너스 2, 8루트라는 것, 그리고 D점의 좌표는 3 대입해보면 4, 마이너스 4루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삼각형 ABD의 넓이죠. 삼각형 ABD의 넓이는 실제로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직각삼각형처럼 생겨서 그래요. 직각삼각형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ABD의 넓이는요, 밑변이 AB로 나오죠. AB의 길이는 일단 2분의 1 곱해주고 밑변의 길이 18,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위에 있던 8루트부터 만 4루트까지 이 높이 12루트가 되겠죠. 따라서 12루트2를 곱해주게 되면은 나오는 108루트2가 정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 28번.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 위에 AB가 18인 두 점 A와 B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C1의 평면 원 C1이 평면 알파 위에 있고, 선분 AB를 장축으로 하고 두 점 F'-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 C2가 평면 베타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원 위에 한 점 피해서 평면 베타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HF'-가 HF보다는 작고 HFF'-가 6분의 파이라고 했습니다. 직선 HF와 타원 C2가 만나는 점 중에서 점 H가 가까운 점을 Q라고 하면은 FH는 FQ보다 작다고 했고, 점 H를 중심으로 하는 점 Q를 지나는 평면 베타 위의 원은 반지름 길이가 4고 직선 AB에 접한다고 했어요.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꽤 길었죠. 우선 여기서는요, 이 베타에 있는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 베타에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그걸 여기다가 또 따로 옮겨서 그려주면은, 우선 베타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에
베타라는 평면이 있었습니다. 그 베타라는 평면에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원이 있었죠. 그래서 그 타원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타원을 그리고 나면은 타원에 대해서 이렇게 장축 AB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장축 AB의 길이가 18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초점이 F와 F' 나와요. 그리고 여기 F' 쪽에 있는 어떤 한 점 H가 있는데요. 그 H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F에서 H를 향해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 있는 Q점과 만나고 현재 여기 있는 이 원이 점 Q를 지나가는 이런 모양의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원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그릴게요. 이런 모양의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선은 여기 있는 이 길이, 이 길이가 4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생각할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 문제에서는 타원의 정의를 적절히 써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타원의 정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4라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가 4라는 건 일단 알아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어디의 각도가? 지금 HF, F', 그쵸? 여기의 각도가 얼마라는 것? 6분의 파이, 즉 30도라는 것을 알아냈죠? 어쨌거나 여기 6분의 파이로 써주고 나면은 이 길이가 8로 나올 거다라는 것을 직각삼각형의 원리에 의해서 알 수 있죠? 또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4 루트 3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은 F, Q의 길이가 12가 되므로 이에 따라 타원의 정의에 따라 F-Q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6이 나와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6으로 나오는데요. 이 모양 자체가 여기가 6으로 나오게 되면은 6분의 파이라는 각도, 그리고 여기 10이라는 길이 때문에 사실 이 모양은 이제서야 밝히지만 이러한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양을 조금만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이 정보를 종합했을 때의 결론이에요. 정보를 종합했을 때의 결론으로서 여기 있는 Q와 여기 있는 H, 그리고 요 길이가 아까 4였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둘게요. 이따 중요하게 쓸 거라서. 이 4라는 길이와 함께 여기 길이가 12가 됐고, 여기 길이가 8이 된 이유가 여기가 6분의 파이였기 때문이고, 이 길이가 4라서 이 길이가 6으로 되면서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인 일종의 닮음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더라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아까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한 선 있죠? 빨간색으로 색칠한 선은 현재 이 도형에서는 이 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을 바탕으로 그 다음 과정을 생각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 다음 과정이라고 하면 이 접점에서 여기서부터 떨어진 이 파란색 선을 생각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각도가 바로 여기는 이면각 세타와 같은 각도였다라는 것을 이용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 점의 이름을 H-라고 다시금 붙여주고, 여기 있는 알파의 평면을 생각해 보면은 알파의 평면은요, 생각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요 알파라는 평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직선 AB가 있었는데 여기는 원이었기 때문에 지름이죠. 그리고 지름의 길이가 18이었기 때문에 반지름의 이 길이가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요
반지름의 길이가 9라는 점을 이용해서 문제는 여기 있던 이 P라는 점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9라는 점과 현재 여기는 이 H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이 길이가 4루트 3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남은 이 길이가 2루트 3으로 나와야 닮은비가 성립하게 되거든요. 이 닮은비 성립 때문에 F'-가 길이상 6루트 3임을 알게 되고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타원의 중심에서. 문제는 이 타원의 중심은 현재 원의 중심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루트 3임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요 선이 이 문제에서의 파란색의 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파란색의 선은요. 여기 있는 요 점이 당연하게도 H'일 테니까 P H'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예요? 루트 81 빼기 3. 그래서 루트 78이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여기 있는 정사형으로 인해 코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78이라는 길이 분의 여기 있는 빨간색 4라는 길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유리화해보면 39분의 2 루트 78이라고 바로 답이 나오게 되면서 5번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정사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확히 어떤 선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29번 할게요. 양수 C에 대하여 두 점 C,0하고 마이너스 C,0을 초점으로 하고 주축의 길이가 6인 쌍곡선이 있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해야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곡선 하나, 이런 곡선 둘 해가지고 쌍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쌍곡선을 이용해서요. 주축의 길이가 6이니까 이 길이가 6인 건 일단 알 수 있을 거고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PQ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우선 여기 있는 F와 여기 있는 F'가 있죠. C,0과 마이너스 C,0.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이용해 보면은 점 P는 1사분면에 있고 점 Q는 PF-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점 P를 잡을 거고 이렇게 선분을 그렸을 때 여기 위에 점 Q가 있는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PFF'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의미가 있게 그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조금만 더 의미 있게 그리면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현재 이 길이가 6인 걸로 하죠. 그럼 이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그은 선분이 여기랑 만난 점 Q라고 하면은 현재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오면 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 말은 PF 길이가 F'-랑 같았다라는 뜻으로 바라봐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선분으로 이렇게 이었을 때 둘레의 길이가 28이므로 PQ 더하기 QF 더하기 PF의 길이의 합이 28임을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C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우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가요. 점 P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지금 현재 모양상으로 크게 원래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참고사항으로만 삼으면 되거든요. 뭐가 중요했냐면은 Q점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Q점은 P가 1사분면에 있는 이상 Q점은 반드시 2사분면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 중 하나가 QF 길이 빼기 QF'의 길이가 6으로 나온다. 주축의 길이가 6으로 나온다라는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F랑 F'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현재 여기에 문제의 정의인, 쌍곡선 정의인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QF 길이를 6 더하기
Q, F-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바꿔주면은요. PQ 더하기 Q, F- 더하기 PF 더하기 6은 28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때 이거를 PF- 더하기 PF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 값은 22가 될 테니까요. 이 값이 2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여기 문제에서 이런 부분 아니었을까요?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P점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PF-가 더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PF- 빼기 PF의 길이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주축의 길이인 6과 같았을 겁니다. 따라서 PF-의 길이가 2를 더해주면은 2배 했을 때 28이므로 PF-의 길이가 14, PF의 길이가 8임을 알 수 있었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PF-와 PF의 길이가 각각 14와 8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현재 여기 문제에서 여기 있는 PF의 값을 이용해서 다른 길이를 구해주는 것도 가능해지죠. 그러면 PF-랑 PF가 각각 8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알았으니까 문제를 좀 더 전개시켜 나가면은 현재 여기 있는 PF가 FF-랑 같았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PF의 길이가 FF-의 길이와 같았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현재 여기 있는 PF의 길이가 곧 FF-의 길이이고 이것이 8이므로 이 C가 8이어서 C가 4라고 하는 첫 번째 경우의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그 경우가 좀 특이한데요. 아무래도 여기 문제에서 일단 PF-F'를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드는 그림이나 이런 그림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기 문제에서 아까 전에 PF- 빼기 PF가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경우 중에 하나가요.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하나가. 그럼 빨간색이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기가 피일 때가 있거든요. 즉 아까 전에 1번의 경우가 PF랑 F-랑 같은 경우였다면 2번의 경우는 저긴 똑같아요. 기본적인 원리는. 근데 2번의 경우는 P, F-가 F-랑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답을 구해주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이 문제가 식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8이 아니라 여기 있던 PF-인 이 값이 FF-랑 같은 걸로 바로 쓰시면 돼요. 그럼 얘가 14이므로 이 C가 14가 돼서 C가 7이라는 그 답을 굳이 또 다른 식을 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림이 이거 하나로 제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FF-와 PF가 같았냐, PF-랑 FF-가 같았냐만 신경 쓰면 됐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둘의 합인 C의 합은 11로 바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재활용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여기 문제의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좌표 평면에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분 AB를요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E, CA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F라고 하고 내점 PQR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맞게 우선 그림을 좀 그려주고 할게요. 우선은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정삼각형 ABC를 그렸고요. 여기에 맞게 1대3 내분점인 D, 1대3 내분점인 E, 1대3 내분점인 F를 이용해서 또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서 문제를 봐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현재 여기 문제에서 이 dp가 길이가 1이라는 것은 d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을 그리라는 말과 같거든요. 따라서 이 원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원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또 하나가 이 원과 함께 또 하나가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 AX가요, PB, QC, RA의 벡터의 합과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AX 벡터를 두고 얘기하면은 PB 벡터는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PB 벡터는 P점은 여기 있는 이 원 위의 점이니까 결국 P, D 벡터와 더하기 D, B 벡터의 합이죠. 그러면은 QC 벡터는 마찬가지로 Q, E 벡터와 E, C 벡터의 합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RA 벡터는 R, F 벡터 더하기 F, A 벡터랑 같을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 세 가지인 DB 벡터, EC 벡터, FA 벡터가 방향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게 떨어지면서 또 다른 정삼각형을 만든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 합이 0이 되면서 PD 벡터, QE 벡터, RF 벡터로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PD 벡터는 당연히 이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벡터 중 하나죠. QE 벡터도 반지름에 해당하는 벡터 중 하나고 RF도 반지름에 해당하는 벡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AX의 벡터의 크기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뒤에서 한 칸 이렇게 내린 이 벡터가 그 벡터임을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죠. 여기서 생각을 좀만 해보면요. 결국 이 벡터는 크기가 3일 때가 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여기 PQR을 바탕으로 그리는 이 삼각형의 이 정삼각형의 모양은 놀랍게도 여기 있는 요 검정색의 기존에 구해뒀던 이 삼각형과 넓이가 완전히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양이 완전히 똑같고 심지어 합동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삼각형 PQR의 넓이가 완벽하게 심지어 합동으로서 삼각형 다시 할게요. 삼각형 PQR의 삼각형이 삼각형 DEF와 완벽하게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결국 여기 문제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여기 있는 이 PQ, 여기 있는 이것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넓이 S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에서 빼기, 결국 이 넓이 D, BE 넓이 하나만 구해주면 DB 넓이가 CF랑 ADF랑 완전히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3만 해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넓이는 4루트 3 빼기 여기는 넓이가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곱하기 3 해가지고 4 루트 3 빼기 4분의 9 루트 3에서 4분의 7 루트 3으로 나오게 돼서 S제곱은 16분의 49 곱하기 3, 즉 16분의 147이므로 16S제곱은 147로 나오는 이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기하 문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 이제 기하를 선택하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문제 다 푸신 거고 혹시 확률과 통계나 이제 미적분 쪽이 궁금하시면은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